네, 조금 전 박지원 의원하고도 잠깐 이야기 나눴는데요. 서훈 국정원장이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출석을 해서 11월에 부산에서 열리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속보로 타전되기까지 했었는데요. 자, 국회 정보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해운 바른미래당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무튼 부산에 온다면 사건인데 그냥 의례적인 발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뭐가 있다고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그 브리핑을 하신 간사님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지 않았나 싶어요. 네? 그래요? 예. 왜냐하면 예. 북미 간의 북핵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고 합의가 도출이 된다면 열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예. 올 수도 있다. 그런 예. 얘기인데 예.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온다로 들리세요? 굉장히 여러 가지 충족되기 어려운 조건이 전제로 달려 있는데 이게 과연 성사가 될까 이런 얘기죠. 네. 너무나 당연한 교과서적인 얘기 아닙니까? 합의가 된다면 예. 북미 간에 예. 그러면 북미 정상 남한에 올 수도 있다 이런 네. 얘기인데 네. 수년간 되풀이한 장밋빛 그림이죠. 근데 이 그림을 이제 보려면 선결 조건이 하나 있어야 된다. 북핵 네. 문제가 이제 서로 잘 해결이 돼야 된다. 합의가 돼야 된다. 이런 건데 그렇죠. 그거는 사실 미션 임파서블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이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생각이 그거로 다른데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이 보기에는 이제 미션 임파서블이다. 그렇게 보는 거고 국정원은 저보다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거는 상당히 여러 가지 전제를 달고 한 얘기인데 이게 네. 어제 이상하게 마치 가능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들이 나가버렸어요.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아주 냉정하게 보시는데 미련이 남아서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그 문재인 대통령이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 김정은 위원장이 와줬으면 좋겠다고 이제 공개적으로 초청 의사를 밝히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사실 이제 국정원은 대북 창구였단 말이에요. 이렇게 본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그 초청을 했으니까 국정원이 창구로 나서서 어떤 그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 여부를 조율했을 가능성이 있다면 서훈 원장의 발언을 또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근데 사실 어제 이게 국정원이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예를 들어 국정원이 브리핑을 이런 거를 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게 있거든요. 네. 거기에 들어있지 않은 얘기인데 그냥 자유한국당의 간사가 그냥 현장에서 애드립으로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정원 애초에 발표 내용에는 없던 것이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분명히 뭐라고 그랬냐면 11월 아세안에 김정은이 오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북핵 진전이 있어야 오지 않겠나라고 답변한 그런 거였거든요. 그럼 그 취지의 답변이 뭐 원하고 노력하는데 뭐 온다는 보장은 없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제 북미 그 실무 협상은 2, 3주 안에 열릴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다라는 이제 그 브리핑 내용도 있었는데 간사분들의. 근데 이제 더 나아가서 실무 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게 좀 의견 접근이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전망도 좀 나왔습니까 발언이? 아니요. 어제 그런 얘기는 회의 중에 발언에는 없었고요. 근데 이제 간사들이 브리핑을 할 때 국정원이 요렇게 내용 브리핑해 주십시오 하고 문건을 만들어서 간사들한테 줘요. 그럼 간사들이 이제 그걸 읽는 방식인데 거기에 이제 2, 3주 내에 실무 협상이 재개될 거다. 연내 북미 정상회담까지 갈 수도 있다. 이런 얘기는 그 간사들이 읽은 문건에 국정원이 준비해온 문건에는 있었는데 사실 이제 서훈 원장이 의원들 질의에 답하는 그 현장 회의에서는 그런 얘기까지는 없었어요. 아 그래요 또? 네. 이건 또 정반대네요. 그럼 상황은 또? 좀 상황이 그렇죠. 근데 어제 좀 여러 가지로 좀 혼란스러운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것도 그럼 마저 확인을 하죠. 그 10월 6일경에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가능성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이 방중 가능성은 사실은 많이 점쳐졌던 이야기인데 이게 특히 주목되는 이유가 있는 건가요? 이것도 10월 6일이라고 딱 국정원이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국정원이 브리핑을 해달라고 한 문건에는 뭐라고 돼 있냐면 좀 기가 막히죠. 계속 말씀해 주세요. 과거 북한이 북중 수교 기념일에 방중한 전례도 있고 북미 회담 전에 방중한 전례도 있으므로 방중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예요. 근데 벌써 온도 차이가 많이 나죠. 근데 가능성이 있어서 주시하고 있다와 10월 6일 날 방중이 거의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건 또 좀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제 여러 가지 브리핑이 국정원이 한 얘기, 국정원이 이제 또 적어준 문건하고 좀 온도차가 꽤 많이 나는 혼란스러운 하루였어요. 그럼 네. 어제 하루에 이 여러 가지 장면들은 사실은 그 혼란이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네요, 의원님은? 저는 좀 그렇게 보이고요. 네. 어제 타이밍이 굉장히 절묘한 게 대통령이 어쨌든 총리가 연설하게 돼 있던 유엔 총회 연설을 대통령으로 전격 교타하면서 북미 관계 진전을 많이 이제 기대하고. 네. 국민들도 그래서 기다렸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얘기들이 사실 좀 어제 안 나온 상황이라 많이 아쉬운 그런 날이었는데 그래서 언론들이 보면 굉장히 아쉽다, 비판적인 논조를 이어갈 그런 날이었는데 그 묘하게 이제 국정원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브리핑을 하게 유도를 함으로써 뭐라 그래야 되나,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성과를 워싱턴 가서 얻어오신 것처럼 그렇게 국민들이 보시게 돼버렸어요. 그래요? 그렇게 읽으세요?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어제 이제 뭐 11월 아세안에 김정은이 온다. 그리고 뭐 북미 정상회담에 연내 열릴 수도 있다. 막 이렇게 나오니까 대통령 워싱턴 가셔가지고 어마어마한 거 해낸 것처럼 사람들은 생각하죠. 알겠습니다. 어제 그 정부에서 한박도 이야기도 나왔나요? 한박도 얘기는 있었는데 한박도에 대해서 이제 국정원의 답은 이거예요. 누구 땅인지 계속 물어봐도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는 북한이 이제 설치해서 운영 중인 감시 초소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데 거기까지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그래요? 그 저희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 9.19 남북 군사 합의 때 이제 어떤 그 실장을 했던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때 이분의 말씀은 뭐냐면 한박도가 북방 한계선 위쪽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거든요. 그거는 국정원도 계속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요? 북방 한계선 위에 있다. 다른 주장이 이제 마치 북한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요. 근데 그렇다고 표현을 북한 땅이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고 그냥 NLL 북쪽에 있다는 얘기만 계속 주장을 거듭했고요. 그다음에 정전협정에 의하면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소청도, 우도 이렇게 5개가 이제 우리 관할이고 나머지 요 5개를 제외한 섬은 북한 관할이다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의원들 질의는 당시 바위밖에 없는 무인도였기 때문에 이 무인도를 대청도, 소청도처럼 거기 같은 급에다 놓고 이름을 거명할 그런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우도에 딸린 섬이라고 봐서 별도로 거명하지 않았을 뿐이지 우도와 같은 개념으로 취급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 땅이 되는 거죠, 해석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국정원이 명쾌하게 우리 땅이다 아니다 얘기하지는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그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쭙고 다른 주제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제 그 정보위 회의에서도 이제 서훈 국정원장의 동선이 잠깐 언급이 됐던 것으로 보도가 나왔고 오늘 한 조간이 보도한 내용을 보면 그 서훈 국정원장이 극비리에 태국과 호주를 방문한 적이 있다. 이걸 지금 기사화했거든요. 이 맥락이 어떻게 되는 얘기입니까? 이 얘기가 왜 나온 겁니까? 저희가 이제 어제 날짜를 정보위를 여는 날을 잡게 되는 과정에서 17일을 처음에 이제 의원들 간에는 날짜가 좋아서 17일을 잡았어요.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원장의 출장 때문에 그날은 어렵다고 얘기는 했죠. 근데 이제 원장이 출장 간다는 거 사실 자체도 사실은 비밀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상대국이 어디인지는 더더군다나 비밀이 돼야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정보기관 간의 협조를 하러 갔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상대국의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자기들하고 비밀리에 협조하고 공유한 것이 다 상대국 나라의 언론에 마구 나오면은 그다음부터 그 나라가 우리나라 정보기관하고 협조하려고 그러겠어요. 뭐 정보 공유도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실 어제 하루 종일 수많은 언론이 제게 전화해서 거의 겁박을 했지만 절대로 원장의 출장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안이 지켜져야 되고 나가면 안 된다 그랬는데 누가 또 그 룰을 깼네요. 유감입니다. 아니 근데 왜 그럼 언론은 저기 서훈 국정원장의 출장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쏟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제 한 언론은 거의 서너 사람이 돌아가면서 저를 말을 해줄 때까지는 전화를 못 끊게 하겠다 이런 것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 언론에 대해서 왜 이거를 쓰려고 그러냐 이해가 안 된다. 그리고 이거는 국익의 관점에서 절대로 쓰면 안 된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마라. 알면 쓰니까. 알려주지 않아야 쓰지 않으니까. 근데 그렇게까지 간곡하게 부탁하고 했는데도
어디 또 다른 분한테 얻어냈나 보네요. 예, 좀 이해가 안 되는. 근데 왜? 저는 예. 이런 건 언론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이해가 안 되는. 대한민국을 위한 일이잖아요. 예. 이게 무슨 자기 뭐 한 사람 특종하는 것보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무슨 뭐 극비업장으로 간 거라고 의심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저한테도 예. 그냥 정협 아니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언론들이 많았거든요. 정협이라면 정기적으로 협조하는 건데 아니 그럼 그 뉴스 그거야 그래도 뭐 안 되는 극비일 거잖아요. 수는 없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예. 김여정에 대해서 한마디만 하면 굉장히 중요한 시진핑과 북한의 그런 합의 이런 네. 거에 뉴스에 다 묻힐 만큼 이상하게 우리나라 언론들은 제가 보기에는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크게 다루시더라고요. 그러게요. 좀 저도 좀 그러니까 질문하는 저도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아무튼 예. 납득 안 되죠. 예. 네. 그렇게만 근데 그러면 그게 조간을 났다니 난 거는 모르고 있었는데 참 유감입니다. 정말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뭐 그건 네. 일단 그렇게만 확인하고 네. 이제 골치 아프 그러니까 의원님이 골치 아파하실지 아니면 이미 이제 초탈 단계에 접어드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내 네. 문제를 좀 안 여쭤볼 수가 없습니다. 네네. 하태경 의원 그 6개월 그러니까 중징계가 직무정지 중징계가 내려졌고 그러면서 네. 어제 15명의 의원들이 징계 처리 요구를 담은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 나아가서 비대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라는 입장 천명을 했는데 네. 그 뒤에 따라붙고 있는 이야기가 이게 탈당 전 단계의 좀 조짐 아니야 이런 해석이 계속 따라붙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상상력을 정치적 상상력을 발휘하실 수밖에 없다는 걸 이해하고요. 네. 근데 어쨌든 이거는 징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원천 네. 무효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이게 원천 무효고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강하게 한 정도로 받아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손학규 대표가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불합리하고 부당한 일을 반년 이상 해오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계속 쌓여가는 거죠.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은 이제 거의 임계점에 왔다고 다들 보고 있는데 네. 이게 언제 어떤 방향으로 폭발할지는 예. 손 대표님 걱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그럼 폭발 일보 직전 이렇게 제가 해석을 할게요, 의원님. 그래도 네.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네. 근데 폭발 양상이 그러면 밖으로 향하는 탈당이네요. 아니 뭐가 될지는 아직까지 저희 안에 네. 다양한 의견이 있어서 예.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며칠 전에 저희가 이상돈 의원을 모시고 인터뷰를 했는데 1인 1장 시대 말씀하신 거요? 그러니까요. 그 인터뷰 기사 보셨죠?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을 비롯한 그 의원들이 나가서 자유한국당하고 통합하는 게 아니라 신당 만들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요. 그거는 뭐 저희 자신도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은 문제라 예. 아직 저희들도 하여튼 다양한 가능성 열어놓고 고민 중입니다. 예,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은 논의는 하고 있다는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 다양한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질문 각을 살짝 바꿔서 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같은 경우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겠다. 그래서 연대하자, 나아가서 통합하자 이렇게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이제 말씀하시는 거하고 실질 내용하고 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조국 사태가 나기 전에는 통합에 상당히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걸로 저희들도 들었는데 네. 근데 이제 조국 사태가 나면서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네.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연동형 비례제 네. 가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신다고 저희가 들었어요. 예. 그래서 연동형 비례제가 되면 통합은 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시다고 저희가 여기저기 전원으로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국 사태 이전과 이후가 다르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얼마 전에 네. 그 황교안 대표가 한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제 했던 워딩을 보면 네. 그 빅텐트를 이야기하는데 필요하다면이라고 하는 단서를 달면서 빅텐트를 칠 수도 있다 이렇게 바르는데 이 필요하다면에 그럼 밑줄 그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하여튼 정치인들 발언은 굉장히 단서 하나하나까지 주의 깊게 보셔야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보수가 통합해야 된다는 요구와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는 네. 보수 통합을 주장하는 게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어떻게 보수의 마음을 얻는 거죠. 네네네. 근데 이제 내심으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만약에 판단을 하면 이제 많은 경우에 워딩은 저렇게 나오는 게 저희가 통상적인 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그 의원님 말씀을 종합을 하면 설령 탈당을 하더라도 합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에이,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뭐 인생이 그렇지만 특히 정치인 뭐 1시간 정치권의 일이라는 게 생물이니까. 1시간 후에 어떻게 굴러갈지 맞아요. 그건 정말 하나님만 아세요. 네, 그 말씀은 맞아요. 뭐 그러니까 정치는 생물이다, 뭐 럭비공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무엇 하나 예단하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안개 속이에요. 그럼 비대위 구성은 결정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따로 한번 모시고 인터뷰를 하도록 하고요. 네, 톡쇼니 말씀 못 드려 죄송해요. 아닙니다. 나중에 그러니까 다음 인터뷰를 기약을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미래당의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이슈의 핵심을 꿰뚫는 예리한 시선,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 시선 집중.